보시면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 파손됐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에서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고 세입자와 건물주 파악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도 이제 파악하셔야겠네요. 임대인 이코로 건물주가 되겠죠? 자, 임대인인 건물주가 자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들아, 임대인이 곧 누구다?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라고 했으니까 법률상으로 규정해 놓은 건 지금 건물주가, 그죠? 계약 내용 또는 법률 규정은 지금 건물주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 얘기를 하더니 그러나 라고 일문단에서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때도 있잖아요.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뭘 우선 적용해야 되냐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읽는다 넘어갈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쌤이 말한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이 올 경우에는 확실하게 낙서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금방 막 훼손이 되고 뭐 심하게는 벽에도 막 낙서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뭐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누가 한다, 뭐 이렇게 막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잖아. 읽어보셨겠지만 결론은 미리 얘기하자면 인정하겠대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계약 내용. 자, 이 문단.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에 체크 안 되신 분들은 체크.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했다니까 뭐 범죄자 같잖아. 근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사법으로 정해놓은 건 주인이 고치는 거, 이 얘기야. 근데 주인이 안 고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 썼다면 이 얘기를 뭔가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어렵게 접근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사법에 속하는 법률은 주인이 고치는 거, 그게 우선 원칙 이 얘기였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체크.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너희가 나중에 뭐 아이돌을 할 수도 있고 뭐 계약서 쓰잖아. 뭐 어디 취직을 할 때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하지만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대요. 자,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이 바로 임의법규야. 그러니까 임의법규에 의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줘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차 없이 뭐 돈을 더 받는 거 막 이렇게 너희가 나중에 일할 때 계약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요, 자 이어서 사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임의법규이고요.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뭔가 수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요건 또 뭔 말이냐?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고치면 된다. 그냥 정해진 대로의 짜샤. 그냥 그 얘기야. 3문단 갈게요. 점프! 힘내! 힘내!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 법적 불이익은 이코르 벌금 내는 거, 과태료 내는 거, 네. 또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어. 근데 계약 효력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둬. 그럴 때도 있대요. 그게 바로 단속 법규래요. 예시 핑미여 호호호호. 자, 예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이쪽 전문가잖아. 이쪽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이 너희가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거 막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근데 내가 딱 정보 보고 어디 오를 것 같아서 뭐 샀다가 새거랑 차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이렇게 직접 거래하면 큰일 난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니 그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직접 하는 거는 금지. 이거 단속법규. 그래서 이제 법규 위반했다라고 봐서요.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벌금이 부과가 된다. 또는 법적 불이익이 생긴다.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불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계약 그 자체는 유효.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급부 이제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부에다가 뭔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놔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뭐 안 옮기기로 했으면 안 옮겨야 되고, 그죠? 또는 뭐 3년 동안 반바지 안 입기로 했으면 안 입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집을 넘기기로 했으니까 지금 넘겨라 이거야. 돈 5억 주기로 했으니까 5억 줘라 뭐 이 얘기죠. 급부는 인정하겠다. 됐지? 자, 이게 단속 법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애들이 약간 독해력 모자란 친구들은 어떤 혼란이 있냐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방충망 얘기할 때는 법적 불이익 없대더니 여기는 또 법적 불이익이 있고 막 처벌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사례별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단속 법규로 단속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문단. 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 효력 그 자체도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벌금 부과 콜, 벌금을 부과, 이게 벌금 부과가 지금 법적 불이익이죠. 법적 불이익에다가 계약 효력도 무효인 사례 4문단. 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무효니까. 이미 급부를 이행했다면요.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다면요. 뭐 막 들어봤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막 들어봤을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대요. 그래서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래요.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막 건넨 거야. 나라님 이거 무효라면서요. 그럼 내 투자한 돈 5천만 원 어떡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해서 받아 이거 해주겠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의사하고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이 동업하는 게 지금 금지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의사가 뭐 이유 없이 환자한테 막 이상한 약물을 막 투여했다. 이건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거죠. 아니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막 비도덕적으로 막 시술을 했다. 이것도 문제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옥문단에서처럼 완전히 지금 뭐 부당이득 이것도 다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뭔 말인지 옥문단 보세요.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밑줄 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처럼 밑줄 쳐 비도덕적, 반사회적 일 때는 여러분 칠판만 잠깐만 봐.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돼. 누가 그런 거 거래하래? 라고 이제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지금 바로 위에까지 의사하고 의사 아닌 의료 관계자가 동업을 했을 때까지는 지금 그 위에까지는 강행법규 1까지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또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그 자체는 반사회적 비도덕적이다 아닌 거야. 이해돼요? 머리 잘 안 돌아가요? 정신 차리고 있는 친구들은 잘 대답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까지 잡아주면 이거 끝심 발휘해서 문제 안 틀리고 풀 수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문단에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할 때는 비례원칙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하나만 밑줄 쳐보자.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 정당한 입법의 문제 나오잖아. 목적을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요거 하나 체크했고요. 마지막. 근데 이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의 원칙까지 해서 요 두 가지 뭐 역시 문제 나오고요. 두 가지가 체크되었어야 할 맹문단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